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천천히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와 태풍 카눈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동 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태풍 카눈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제주 동쪽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이제 남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그대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현재 위치와 세력을 위성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한반도가 위치한 곳이고요. 보시면 그 밑에 바로 바짝 다가온 태풍 카눈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의 옅은 눈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중심은 이렇게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주로부터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주로부터 현재 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 남해안으로부터도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느린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중심은 아직 해상에 있지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약 350km에 달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남부 대부분 지역과 제주도까지가 태풍의 강풍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앞자락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어서 현재 한반도 전체가 태풍의 비구름에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보면은 그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해서 지금 천천히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태풍의 앞자락 구름대가 한반도를 거의 다 뒤덮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비바람이 강한 지역들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상특보가 내려진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기상특보 지도입니다.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보시면은 전남과 경남 지역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렇게 내륙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옅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밖에 남부 내륙 지역과 충청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강원 영동 지역 쪽 보이시죠? 이 파란색은 짙은 파란색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이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들면서 이 지역에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어떤 지역에 비바람이 강한지를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태풍에 의한 비구름이 거의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비구름들이 약간 띠의 형태를 이루면서 발달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붉은색일수록 강한 비구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주 동부에 걸쳐 있는 띠 모양의 비구름이 보이고 있고 강원 영동 지역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역시 부산 일대로도 지금 띠 형태의 비구름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이 바로 제주 동부 성산 일대입니다. 현재 시간당 3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두세 시간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산 일대에도 지금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바로 강원 영동 지역의 짙은 보라색의 비구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풍이 불어들면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동해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이 비구름이 점차 해안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태풍이 그 일본 규슈 쪽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비가 예상이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언제쯤 그러면 상륙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태풍은 이제 앞으로 7시간 정도 뒤인 오전 9시에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후의 진로까지 그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태풍은 현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태풍은 이렇게 한반도에 북상하면서 편서풍을 만나서 동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이번 태풍은 특이하게 이 앞으로의 진로가 그대로 한반도의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륙 지역을 그대로 관통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기상청에서도 거의 유례없는 진로라고 분석했을 정도인데요. 보시면은 이 남해안 지역에 상륙하는 시점이
오늘 아침 9시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경남 이 사천 일대가 될 거로 보이는데 아직은 좀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전남에서 경남 지역 이 일대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뒤로는 계속해서 태풍이 북상해서 충청 남부 내륙과 충청 내륙을 지난 뒤에 오늘 밤 9시쯤에 서울에서 약 남동쪽으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할 걸로 보입니다. 이때도 태풍은 중급 강도의 세력을 유지할 걸로 보여서 중심 부근에선 최대 풍속 초속 24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몰아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태풍이 좀 더 북서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내일은 이렇게 북한 지역을 지날 걸로 보이고요. 이후에 서해로 진출하면서 태풍의 생애를 마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상 경로로 봤을 때 한반도의 중심을 거의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육지에 어느 정도의 비바람이 불어닥칠지 네. 그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반도를 그대로 다 훑고 지나가고 예. 걸로 보이고요. 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동 속도가 느릴 때는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앞으로의 예상 강수량과 예상 풍속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예상 강수량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인데 보시면 가장 많은 곳이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최대 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남 지방에서도 100에서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영남 지방에서도 좀 특히 눈여겨봐야 될 지역은 태풍이 몰고 온 남동풍이 부딪히는 이 지리산 일대 영남 서쪽 지역입니다. 이 소백산맥 일대에 특히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그리고 전남, 남해안이나 전남 동부 지역에도 최대 3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최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른쪽에는 태풍이 지나는 동안의 순간 최대 풍속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강한 바람은 태풍이 맞닿는 지역인 이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 그리고 영남 동해안 지역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가로등이 부러질 수 있는 정도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서 이번 태풍이 지나는 동안 결코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600mm가 넘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네. 정말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거기다가 또 최고 시속이 초속 30m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정말 비바람 때문에 고초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종훈 기상 전문 기자도 이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수고 네. 많으셨고요. 네. 네, 앞으로도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KBS는 뉴스특보를 통해서 태풍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특보는 스마트폰 마이케이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KBS 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든 부산은 시간이 갈수록 바람도 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만큼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지금 상황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네, 부산은 어젯밤 11시를 깨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곳 해안가에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고 또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이 태풍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앞바다 5, 6도에서는 초속 25m의 강풍이 관측됐고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도 몰아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부산에 오늘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대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도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벌써부터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태풍 관련 피해 신고가 약 10여 건 정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최희지 기자의 복장을 보면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 지금 우의를 입고 있는데 우의가 지금 흠뻑 젖어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자, 태풍이 근접해 오면은 통제 구간도 점차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나온 이곳을 포함해서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과 또 20곳의 강변, 그리고 등산로나 공원 등 5곳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고요. 또 기장군 무곡지하차도와 동래구 세병교, 연안교, 수연교, 하상도로의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태풍이 접근하면 오늘 오전 0시부터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가대교 양방향 모두가 통제된 상태고요. 또 태풍이 접근해서 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 210여 명이 사전 대피한 상태입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 출근 시간이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죠. 그래서 오늘 새벽 첫 차부터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지상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부산 김해 경전철과 동해선 전동열차도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학교 일정도 조정됐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하루 유초중 고등학교의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린이집 1,447곳도 휴원합니다. 특히 태풍이 가까워 오면서 각종 피해 신고가 몰릴 전망인데요. 부산시는 응급신고는 119로, 강풍 등으로 인한 교통 생활 불편은 110 또는 120으로, 정전 123, 가스 누출 1544에 4,50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오전 태풍이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 경남 남해안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남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사천시 삼천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경남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그곳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사천은 오늘 오전 태풍의 길목에 놓일 것으로 예보된 곳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태풍과 조금 더 가까운 통영 매물도에서는 새벽 0시쯤 순간 풍속 초속 33m의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바다로 나갔던 크고 작은 어선들이 피항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 모든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륙인 거제와 통영, 창원과 김해, 양산과 밀양, 의령과 함안, 사청과 고성, 남해 등 16개 시군에도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이번 태풍이 느린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으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경남은 오늘 오전 9시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경남 남해안 일대는 오랜 시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서부 내륙은 400mm입니다. 경남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1,700여 가구, 2,4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이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455곳도 사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는 해상 교량 통제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남해 노량대교와 창선 삼천포 연륙교, 남해대교,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창원 마창대교도 조금 전 새벽 2시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통영시와 거제시는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경전선 열차 23편도 중단이 예고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오늘 개학하는 경남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등 200여 개 학교에 전면 원격 수업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 박 기자, 엄청난 위력의 태풍을 한반도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곳이 경남일 가능성이 큰데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남에서 가장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안가 주변은 비바람과 함께 침수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안가 주택과 횟집이 모여있는 이 사천 지역은 2021년 태풍 오마이스 때 높은 파도가 들이치면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이 남해안은 잠시 뒤면 만조 시간에 접어드는데요. 오늘 남해안에는 파도가 최대 8m 이상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해안가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외출을 삼가시고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경남은 이번 장맛 기간 평균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는 만큼 산사태나 비탈면, 축대 붕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천 삼천포항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자, 앞서 보셨듯이 남해안이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전남 여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혜진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국동항의 위판장인데요. 굵은 빗줄기가 계속해서 들이치고 있습니다. 바람도 때때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국동항에는 어선 수백 척이 태풍을 피해서 피항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단하게 결박된 선박들 위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곡성과 구례, 화순과 고흥, 보성, 여수와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과 완도, 영암, 진도, 검도, 초도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나주와 담양, 장성, 무안과 한평, 영광과 목포, 신안, 흑산도, 홍도와 광주, 광역시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오늘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많은 비가 뿌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태풍의 북상으로 인해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는 곳도 많죠. 네, 여수항과 목포항 등 전남 52개 항로의 선박들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지역의 항포구에 어선 2만 7천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양식장도 3천여 곳이 넘는데요. 어민들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수와 광주 공항의 항공기도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조정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목포와 여수 엑스포, 광주 송정역 등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노선의 일부 열차는 운행이 중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경우에는 바닷가나 반지하 주택 등 재우려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미리 대피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에는 피해 신고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여수시 봉산동에서는 주택에 지붕이 날아갔고 또 광양시 금호동에서는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선제적으로 대피한 주민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자, 해안가에서 가장 주의할 점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네, 태풍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 높은 파도가 넘어오거나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수는 지금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오전 9시쯤에는 수위가 가장 낮은 때여서 만조와 겹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통과할 때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가의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또 산사태 취약지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으로 학사 일정도 일부 조정됐는데요.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이 오늘 휴업하기로 했고 전남은 초등학교 1곳이 휴업합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최진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서울과 제주, 부산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의 결항이 속출하고 섬을 오가는 바닷길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번엔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어제 하루 김포공항에서만 항공편 58편이 결항됐습니다. 제주와 김해공항 등 전국적으로 모두 185편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26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운항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게 되면 결항편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태풍 진로와 강도에 따라 항공기 운항 계획을 조정하고 항공로 우회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여객선 항로는 오늘 하루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열차는 태풍 영향권인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이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300여 편이며 구간 조정이 이뤄지는 열차도 50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와 여수 엑스포 등 남해안 노선을 비롯해 태백선, 경북선 일반 열차, 일부 KTX와 동해선 광역전철에 대한 운행을 조정합니다. SRT의 경우 호남선과 경부선 등 25개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 이용할 교통편 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항이나 터미널로 출발하기 전 홈페이지나 여행사를 통해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10개 시도 7,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정부도 24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분주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정부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눈 북상과 상륙에 대비해 8일부터 국정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에서 공식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중대본의 카눈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재난대응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적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중대본은 8일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대응 단계 수준을 3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북상하는 태풍 카눈에 대응해 10개 시도에서 7,300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337개소가 통제됐고 모든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다목적 댐들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됐고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카눈이 상륙한 뒤 북진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들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 기관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풍 카눈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제주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주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부터가 고비인데요. 제주 지역은 태풍의 중심과 꽤 거리가 있지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치고 해안엔 높은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먼저 KBS 파노라마 카메라와 행정 재난 CCTV를 통해 제주 곳곳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가까이 태풍이 지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가봅니다. 관광지로 잘 알려진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인데요. 빗줄기가 사선을 그리며 제법 굵게 카메라로 쏟아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성산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태풍이 근접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섭지코지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표선면 표선리 당캐포구입니다. 카메라 시야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비바람이 제법 세고 파도도 멀리 높게 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서쪽으로 가봅니다. 서귀포시 중앙에 위치한 서귀포항의 모습입니다. 동부 지역보다는 태풍과의 거리가 더 있어서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바람은 덜한 상황입니다. 제주시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입니다. 피서철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역시 태풍과 가까워서 제법 높은 파도가 모래사장으로 쉼없이 밀려오고 있고 빗줄기도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이동해서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상황 보겠습니다. 시야가 가려져 많이 흐리지만 저녁 때보다는 파도가 제법 높게 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중앙에 위치한 탑동 서부두입니다. 예전에는 태풍이 올 때마다 월파 피해가 심했던 곳인데요. 월파 방지 시설로 지금은 파도가 비교적 잔잔한 모습입니다. 앞서 재난 CCTV에서 보셨듯이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곳, 제주 동쪽에 위치한 서귀포시 성산 지역입니다. 현재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고 있는 곳인데요. 성산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지영 기자, 비가 꽤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성산 지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성산포 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젯밤부터 이곳 성산포 항엔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수협 공판장 아래에 있어서 다소 비바람을 막을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선들도 피항한 상황입니다. 2시간쯤 오늘 오전 0시부터 2시간 동안 이곳 성산엔 50mm 넘는 많은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 시간당 20mm의 집중 호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매우 강해서 어제 자정 무렵엔 이곳 성산읍에서 초속 18m의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태풍 카누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서귀포시 동남동쪽 약 20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시속 12km의 속도로 느리게 올라오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느린 오늘 새벽 4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네, 현재도 비바람이 다소 강한 상황인데 태풍이 지날 때 가장 근접할 해안 지역인 만큼 주민들 걱정이 클 텐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바닷가와 가까운 지역인 만큼 이 높은 너울로 인한 월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성산 일출봉 바로 옆에 일출 명소로 유명한 수마포 해안이 대표적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또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모니터링 실태 조사에서 침식이 우려되는 C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도 파도의 석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수마포 이 해녀 탈의장 건물 곳곳도 파도 등의 영향으로 금이 간 상태입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큰 사고 없이 이번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성산포 항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제주 동부에 위치한 성산읍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주 남부 상황과 함께 제주를 오가는 교통편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 법한포구 연결합니다. 고민주 기자. 바람이 꽤 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서귀포엔 어제 오전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과 육상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조금 뒤인 새벽 4시를 전후로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은 성산 동쪽 130에서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린 한라산 남벽에는 가장 많은 2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구자읍 송당리엔 시간당 최대 41mm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된 해상에는 최대 8m 높이의 파도가 이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갯바위나 방파제,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나무 쓰러짐과 지붕 흔들림 등 119로 2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한창 휴가철에 북상하는 태풍인 만큼 하늘길과 뱃길 안전에도 걱정과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어선 1,900여 척이 인근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 160여 편이 결항해 관광객 등 12,0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항공편 결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장 높은 비상단계 3단계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밤사이 일어날지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네, 이렇듯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해 보내주시는 생생한 현장 영상이 KBS로 들어왔습니다. 안서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다양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상 소개해 주시죠. 네,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제주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강풍에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일부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영상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 11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사당에서 장아림 씨가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어선들이 포구에 피항해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가로등 아래 빗줄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기자가 현장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는 지역인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어젯밤 11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윤혁진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차 한 대가 비바람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에 전멸등을 켜고 운전하고 있는데요. 바람 소리도 아주 거셉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 마찬가지로 윤혁진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도 비바람이 거세게 내리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오늘 새벽에 서귀포시 성산포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역시나 이곳에도 비가 사선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주 거센데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제보자도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오늘 새벽에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한 상가에 유리로 된 출입문이 뻥 뚫려 있습니다. 강풍에 유리가 깨진 건데요. 비바람이 내부로 몰아치면서 새벽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네, 다른 사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산산조각난 유리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당시 강풍의 위력이 얼마나 셌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새벽 12시쯤 조천읍 신촌포구에서 김영진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불빛 아래 방파제가 보이죠. 이 방파제를 집어삼키는 이 파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간조 시간인데도 파도가 월파하고 있고 바람이 엄청 거세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영진 님이 보내주신 다른 영상을 보면요. 여기 출입 통제선이 강풍에 나부끼고 있는데요. 이 제보자는 의용 소방대원으로 해안가 순찰 중에 포구에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며 접근을 삼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어제 저녁 8시쯤 제주시 2호 1동에서 제주 소방서가 촬영해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시설물 덮개가 바람에 떨어지면서 소방관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풍의 난라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판넬을 절단하고 있는 건데요. 이 건을 포함해 약 20건의 시설물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제 오후 3시쯤의 표선면의 영상인데요. 네, 이곳은 성산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면서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데요. 강풍이 몰아치면서 야자수 이파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도 동쪽에 위치해 태풍 영향권에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은 실시간 위험 상황을 알리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KBS는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로 재난 상황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찍어주신 만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안전을 꼭 확보하고 촬영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서연 기자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의 동쪽 끝 섬 속의 섬 우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계헌 통신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 통신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도의 강계헌입니다. 네, 현재 안전한 곳에서 통화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 KBS로 직접 찍은 우도 지역 영상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우도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그제부터 태풍 경로가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도 성산간 또는 우도 종달간 도항선은 이제 모두 피항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도에 등록된 레저 선박과 어선 30여 척은 주운동, 전울동, 하구스동 포구로 이제 분산해서 이제 피항을 했고요. 일부 선박들은 육상으로 올려진 상태입니다. 네, 이번 태풍이 우도 가까이 지나면서 주민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걱정하는 피해는 어떤 겁니까? 네, 장마가 끝난 지 한 열흘도 안 된 상태인지라 태풍이 다시 이제 다가오면서 지역 농가분들은 이제 우도 땅콩을 포함한 농작물에 대한 2차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요. 지역 상가분들도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시점에 태풍으로 인해서 영업에 이제 상당히 이제 타격이 큰 것을 이제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농작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강한 비바람도 예상되는데요. 안전 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어젯밤 태풍특보 확대로 해서 우도면은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지역 자율방재단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저지대 등 침수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은 출입 통제선 설치하고 배수 시설은 이물질 제거하면서 또 건설 현장 점검을 하면서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주민들과 상가분들은 서둘러서 이제 대비를 마치고 이번 태풍이 우도 근접하는 시각이 만조 시각과 이제 겹치는 시간대라
태풍이 완전 빠져나갈 때까지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듯 태풍 대비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제주시 구자읍 우도 강계현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KBS의 재난 정보 포털 터치K를 통해 제주와 관련한 태풍 카눈 정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종훈 기자, 먼저 현재 태풍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제6호 태풍 카눈의 현재 위치부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일본 나가사키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를 기준으로 보면 서귀포 동남동쪽 18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태풍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네, 위성 모습을 보니 나선형으로 휘몰아치는 태풍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태풍이 동반한 거대한 구름은 일본 규슈 지역은 물론 한반도를 온통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덮은 상황입니다. 카눈은 여전히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시속 12km 정도의 속도로 사실상 천천히 조깅하다 싶어 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카눈은 잠시 뒤인 새벽 4시쯤 이곳 제주 동쪽 한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와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로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이 아침까지가 고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태풍이 제주를 스쳐 지나가는 새벽 3시와 4시 사이 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이 고조 시기입니다. 이 제주 동쪽의 경우, 제주 동쪽 성산포항의 경우 잠시 뒤인 새벽 3시 11분이 바닷물의 높이가 168cm까지 올라가는 만조 시간, 고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태풍이 몰고 오는 강한 바람과 맞물린다면 7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나 너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처럼 세력이 센 태풍의 모든 곳이 대비해야겠지만 태풍 위험에 각별히 더 대비해야 할 곳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태풍은 바람도 큰 피해를 입히지만 무엇보다 호우 피해를 조심해야겠죠. 현재 이 그래프는 오늘 0시부터 지금까지 최근 2시간 30분가량의 강우량을 누적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곳은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죠. 제주 산간보다도 제주 동부 지역에 많은 비가 더 집중됐다는 뜻입니다. 이 태풍이 아무렴 제주 동쪽 해상을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주 동부 지역,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또 어떠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을까요? 먼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 2지구입니다. 수산 1리 공원 인근 이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침수구역인데요. 침수가 됐던 구역인데요. 이곳은 이 배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가 이 고저차가 심한 지형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상습적인 침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번엔 제주 북동쪽으로 가봅니다. 제주시 구자읍 평대지구입니다. 이렇게 넓게 펼쳐진 농경지 사이사이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빗물이 몰리면서 침수 피해가 빈번했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월정지구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월정리 해수욕장 인근이고요. 이곳은 주택과 상점들이 많이 몰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제주 월정지구는 우수관거, 그러니까 빗물을 흘려보내는 관의 용량이 작다 보니 이 집중호우가 내릴 때 저지대에서 침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일종의 우수관에서 빗물이 오히려 흘러 넘친다는 뜻이죠.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동쪽에도 3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둬야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내 주변 대피 장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에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검색하시면 이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알림마당 주민대피계획 매뉴얼에 들어가시면요. 이처럼 제주도가 각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 동쪽으로 지나가니까 제주 동쪽 끝 우도지구를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네, 우도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과 높은 파도로 인한 월파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 정보입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천진 리사무소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관련한 문의에 대한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뉴스 나중훈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곳곳에서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최근 3년간 활동 내역을 토대로 제주 지역 태풍 피해 유형과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태풍 관련 대응에 나선 활동은 모두 1,300여 건. 인명구조 40건에 배수 지원 129건. 나머지 활동은 모두 안전조치입니다. 인명구조는 대부분 고립사고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차량이 고립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지하 등 건물 내 고립 9건, 승강기 고립사고도 6건이나 됐습니다. 배수 지원으로는 주택이나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많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읍면 지역보다 동지역이 많았습니다. 안전조치는 간판 관련 활동이 가장 많았고 전기시설과 나무 등 수목, 옥상 구조물 순이었습니다. 간판 안전조치는 동지역에서, 전기시설 관련 안전조치는 읍면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등 위험한 곳에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저지대나 해변 등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침수된 도로나 교량 등은 통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배수구는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은 뚫어야 하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은 미리 묶고 창문은 테이프 등으로 고정합니다. 태풍 등 재난 피해는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주거지를 중심으로 미리 대피 계획을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제주도가 제공하는 비상재난시 주민대피 계획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포털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태풍 카눈이 제주에 근접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태풍의 고비인 만큼 제주 도민들께서는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태풍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특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제주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것처럼 지금 제주 지역에는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태풍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태풍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 지역인데요. 태풍의 중심부와 가까워지고 있는 제주 서귀포 성산항 부근입니다. 방파제 위로 계속해서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좁은 도로로 넘칠 듯이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해서 오늘 아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클 걸로 보이는데요. 인근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부산 기장 항리 방파제 인근입니다. 역시 방파제 쪽으로 파도가 넘칠 듯이 치고 있고요. 반대편은 선박들이 정박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선박들 안전 조치는 이미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산책로 등 바닷가 근처로 출입은 삼가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입니다. 모래사장으로 파도가 거침없이 들이닥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도 예보되고 있는 만큼 이런 해안 지역에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입니다. KBS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의 특징과 행동 요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밸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밤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번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 기존의 태풍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특성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한반도를 정중앙을 관통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태풍은 북동 방향으로 휘게 돼 있거든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그렇지만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에 의해 가지고 막혀가지고요.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태풍 위력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그 영향권 내에 다 들어갑니다. 폭풍 반경 25m, 초속 25m의 바람이 부는 반경입니다.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200, 그러니까 가로 세로 200km 되는 정도 영역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반도에 강한 폭풍 2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지역이 거의 전역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가기 때문에 피해가 집중되거든요, 한쪽에.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전국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다양한 피해들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측면에서 재난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이벤트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이걸 확인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아니라는 마음이 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태풍이 지나가는 그 경로상에서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 가지면 이번에는 조금 위험하실 것 같습니다. 폭풍 반경만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또 강풍으로 바꾸면은요. 강풍도 사실은 15m가 넘는 바람이 부는 곳이거든요. 동시에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고는 당분간 내일 하루 동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이제 안전지대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실내에서 생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우리가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마로 인해서 큰 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복구가 안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회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또 태풍까지 내습하게 되면 더 큰 걱정이거든요. 홍수 피해가 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취약성이 높은 곳입니다. 아직까지 시설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약한 외력만 작용한다 하더라도 취약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의 토양이 지금 습기로 수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비가 오고 강풍까지 작용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연약한 사면 같은 경우에는 붕괴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비하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만은 이런 사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자연사면이 아니고 인공사면으로 깎아놓은 부분들 아니면 어떤 경사지, 인공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흐름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 평상시하고 다른 무언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내일 하루 동안은 다른 곳으로 대피해 계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 좀 듣고요.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좀 상황 좀 살펴보고 다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이 북상해 오는 길목에 있는 남해 먼바다 거문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경보가 발효된 지역인데요. KBS 재난통신원인 이강배 거문도 거물리 이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이강배 이장님. 자, 안전한 곳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사무소에서 비상근무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마을회관에서 저희 KBS에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주셨었는데, 그럼 지금 앞서서 저희하고 통화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달라진 거라면은 지금 빗줄기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 외항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들으면은 외항의 파도 소리가 아주 거세게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하고 외항과의 거리가 꽤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파도가 치는 소리가 철썩철썩 들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어선들이 지금 대피해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줄로도 다 연결이 돼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안전일 텐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전번하고는 지금 물이 지금 썰물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양에 있는 배들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서로 그 연결이 돼 있는 밧줄이 팽팽하게 그 수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지금 이 선박들이 좌우로 요동을 치고 있다는 그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 시각 현재까지는 뭐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뭐 일찍부터 집에 들어가 외출을 삼가하고 있고요. 어제 오후 7시부터 3호교 다리와 그 거문대교 차량을 안전 통제하였고요. 혹시 모를 그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면사무소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여 월파 위험이 있는 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을 대피시키려고 준비를 해두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계속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마을에서 대비하고 있는 사항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 마을에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로 입간판하고 철수가 이동시키기 힘든 시설물을 로프로 고정하고요. 가정집 지붕이라든가 판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켰고요. 이미 현재까지도 소형 선박 150척이 이틀 전부터 내양에 안전하게 피항하였고요. 해상 가두리 양식장도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죠. 예. 자, 내일 저녁까지도 이렇게 안전한 상황에서 편안한 상황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강배 이장님 잘 들었습니다. 계속 안전하게 저희에게 소식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태풍 카눈의 남해안 상륙이 오전 8시, 오전 9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제주와 남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 불고 있습니다. 재난 미디어 센터 연결해서 지금 현재 태풍 상황과 어두운 밤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현장 연결해서도 살펴봤는데 점점 이제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확인해 주시죠.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 지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태풍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주도인데요. 현재 태풍은 서귀포 동쪽 약 190km 해상에서 시속 12km 정도의 조금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진로와 시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자정 무렵에 일본의 나가사키현을 이미 지났고요. 3시간 후인 아침 6시에는 통영 남쪽 80km 부근 해상까지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때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5m로 예상이 됩니다. 강한 바람에 기차가 탈선하거나 허술한 집은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이후 태풍은요. 아침 9시쯤 통영에 상륙하고요. 이후에 대구, 대전, 그리고 충북 음성 부근을 지나서 서울 동남쪽까지 올라오고요. 이후에 금요일 새벽이 지나야 북한 쪽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태풍 카눈은 내륙을 관통하고 속도도 느린 탓에 머무르는 시간이 16시간 정도로 다른 태풍에 비해 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강한 바람에 주의해야 하는 시간도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황색으로 색칠된 지역은 폭풍 반경이라고 해서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 곳들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전남 여수와 남해, 그리고 경남의 진주, 또 위쪽으로는 경북 성주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다가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 지역들도 겹쳐보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곳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주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곳이 해당합니다. 초속 17m 정도의 바람은 헐거운 간판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바람뿐만 아니라 강한 비도 함께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1시간 동안 비가 온 곳들을 지도에 좀 색깔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녹색 지역이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온 곳들인데요. 부산과 울산, 그리고 통영 부근, 그리고 지리산, 전북, 무주 등이 해당합니다. 주황색은요, 현재 시간당 10mm 정도의 비가 온 곳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현재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곳 어디입니까? 네, 기상청 관측 장비로 측정된 순간 풍속 지도인데요. 연한 보라색은 초속 10m 이상, 그리고 진한 보라색은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고 있는 곳인데요. 좀 카메라로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2시 20분을 기준으로요.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분 곳은 경남 통영의 한산면입니다. 순간 풍속 초속 31.3m가 관측이 됐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게 관측 장비로도 측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외의 다른 지역도 살펴보면요. 진한 남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초속 10m 안팎의 순간 바람이 나타나는 곳들인데요. 현재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그리고 서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곳들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고 부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수산 2지구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지형적으로 높고 낮음이 심한 곳입니다. 그런 만큼 집중호우가 오면 저지대 구간에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근처에 KBS 재난감시 카메라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교차로 부근인데요. 현재 카메라가 조금 잠깐 멈춘 상태이긴 하지만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렌즈에도 물방울이 튀는 모습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요. 섭지코지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관광 대신에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의 하둔지구라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요, 마을 위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는요, 집중호우 때 흙이 섞인 물이 내려오면서 주변 배수로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막히면은 마을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신경 써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보성의 봉화지구라는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근처에는 하천이 흐르는데요. 제방으로 물이 넘치면 시가지와 농경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도에는 태풍 뿌라비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 만큼 이곳 상황 살펴야겠습니다.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전남 장흥의 숨은 해수욕장이란 곳의 현재의 모습인데요. 이곳 나무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람에 의해서 좀 거세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위험 지구뿐만 아니더라도 현재 남부 지역 대부분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호준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비바람이 거세게 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걱정이 되는 게 해일의 염려가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 내습하게 되면 우리나라 해일 위험이 있는 곳 대표적인 곳 남해안입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통영에 이미 30m, 초속 30m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항상 태풍은 중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풍 중심의 오른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네. 또 북향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은 전부 해일을 일으키기 굉장히 쉽습니다. 과거 태풍 해일 본다 그러면 마산 위험한데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그 경남 남해안 일대에 해일에 대한 부분들 각별히 지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안심인 거는 지금 소족입니다. 예. 조차가 작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풍 카눈은 현재 서귀포 동쪽 약 18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9시경에는 경남 사천이나 고성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대로 통과를 하면서 오늘 밤에는 수도권 지역을 지나서 내일 새벽에는 북한을 향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6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영남 지역에도 최대 400mm 이상의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위력을 가진 강풍이 전국적으로 불겠습니다. 해상의 파도도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뉴스특보를 통해 태풍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특보는 스마트폰 마이케이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KBS 뉴스특보는 계속됩니다. 안전해질 때까지 KBS 뉴스특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